지난 27일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벌어집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였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운명이 갈렸는데요.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에 따른 미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대선에 따른 하반기 시나리오와 7월달 증시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반기를 정리해 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반도체의 독주였습니다. 지난 6개월 엔비디아는 151% 상승,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 86% 상승, 그리고 또 하나의 반도체 브로드컴 48%, 비트코인 역시 48%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외 대부분 빅테크죠. 테슬라만 마이너스 21% 상승을 보여주면서 AI 모멘텀에서 다소 소외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현재는 다소 반등은 했지만, 그리고 뒤늦게 출발한 애플과 금 13%로 다소 약한 수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1일 천하였지만 시총 1위를 맛보고 나서 다시 시총 3위로 내려앉습니다. 지난 상반기는 반도체 AI의 상반기였다.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의 약세, 비만약 치료제 일라이릴리, 그 외 빅테크들의 고른 강세,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소 자금의 흐름이 상반기와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선으로 돌아와서 몇 번 보여드린 표죠.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증시 상승률은 가장 높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역전한 지금 상황이 증시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바이든이 승리하더라도 그래도 증시는 좋다. 대선의 경험치는 그래왔다는 거죠. 누가 이겨도 증시는 오른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겼을 때 증시는 더 간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바이든이 너무 노쇠하다 보니까 사퇴에 대한 이야기, 후보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후보가 만약에 바이든 대신 나올 경우, 후보 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현역 대통령이 아니라 신규 후보 간의 경쟁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증시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후보 교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바이든 본인이 사퇴 없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예비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대의원 대부분을 확보를 했고, 일단 본인이 나 후보 사퇴할래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대권 구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죠. 질 바이든 대통령 부인은 바이든의 대통령직 유지,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일단 바이든이 사퇴로 인해서 후보 교체가 나타나고 신규 후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하락하는 이런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일단 중기적 모멘텀 자체는 누가 이기든 간에 상승 쪽이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우세가 이어진다면 증시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이든이 질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는 보통 이 두 가지예요. 경기가 매우 안 좋거나, 대선 전에 주가가 매우 크게 급락을 하거나. 미국 대선이 11월 5일 날인데 아직 몇 달이 남았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아킬레스 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이든의 오른팔과 왼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 이 두 날개가 바이든을 도울 겁니다. 주가 급락은 일어나기 어렵다. 지금 안 그래도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고 있죠. M2 통화량 역대 최고치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대선 전에 주가가 급락하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경우든 증시는 나쁠 가능성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자, 미국 대선의 월별 주가 흐름을 보면 좋았던 해는 5월, 6월, 그리고 8월, 대선이 있는 11월과 12월 모두 좋았던 그런 통계적 사실이 있는데 7월은 어떨까요? 나쁘진 않지만 아주 좋지도 않았다. 그럼 이게 실제 올해 증시에는 맞아 떨어졌을까? 월봉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7월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중간중간 증시가 좋지 않은 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기적 움직임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출렁임은 중간중간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이 예상된다. 자, 여기서부터가 1월입니다. 1, 2, 3월 아주 좋진 않았죠. 하지만 1, 2, 3월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4, 5월달 좋아야 되지만 4월달에 급락이 일어났죠. 5월달엔 좋았습니다. 그리고 6월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달 틀렸고 1, 2, 3월도 상승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맞았다고 보기도 애매하죠. 사실 현재까지는 이 통계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통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를 적용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골든크로스 이후에 정배열 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정배열로 이렇게 주가가 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초록색 양봉이 나온 달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랫꼬리들이 다 있죠. 즉 눌림이 발생했다는 건데, 일단 7월달
통계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6월달보다는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자, 일봉으로 좀 세부적으로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 구간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형태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7월 역시 초반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양봉 가능성을 보고 있다. 어쨌든 상승 가능성이 높아는 보인다. 하지만 현재 움직임에 따라서 이 조정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7월 초까지 약간의 조정 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진다. 근데 조정이 오더라도 아주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S&P 500 기준 약 2에서 3% 정도 양 눌림 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중기적인 상승 관점 안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눌림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장치가 될 것이에요. 중장기 투자자라면 종목 선택 그리고 중간중간 단기 투자가 아니라 최소 스윙 관점에 종목 선택과 종목 교체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일단 누가 승리하든 간에 증시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7월 증시 역시 양봉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7월 초에 다소 눌림이 온다면 여기 저점을 깬다면 S&P 500 기준 현재가 기준에서 약 2에서 3% 정도 눌림이 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물론 시나리오일 뿐이고 계속 움직임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여기서 바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것, 그리고 이런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 선택이에요. 어떤 종목을 내가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대선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적절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승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